이를 바치는 기둥, 그리고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이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효과를 했었다.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름답다고 여겼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65페이지.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분류가 나오면 저는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옆에다가 한 번 더 써요.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눕니다. 통형, 흘림. 통형 기둥은 네모,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이거 똑바로 굵기가 똑같은 애들 멀리서 가면 갈수록 여기 가운데가 홀쭉하게 보여요. 그렇대.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한옥은 흘림 기둥.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밑부분의 기둥이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흘림은 민흘림 기둥과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은 통형이냐 흘림이냐, 흘림은 민흘림, 배흘림 두 가지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어디가 있어?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줄이 요만큼 글자 몇 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분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옆에 써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게 보여서 기둥이 똑같으면 사람들 눈에는 어때?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바깥 기둥이 짧아 보인대. 바깥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게 보여서 건물의 양 끝이 이런 식으로 처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이 설치하는데 이것을 귀소슴이라고 한다. 귀소슴.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키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더 튼튼해지나 봐, 건물이.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 가라앉을 수 있는데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침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소슴을 통해 침하가 발생해도 귀기둥은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소슴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소슴 하는 겁니다.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기둥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사람 눈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어차피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요렇게 살짝 중앙 쪽으로 기울여 놓는 거라는 거지. 가운데 기둥, 그 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요렇게 약간 이렇게 각을 주는 거야. 각을 주고 제일 끝에 건 길게 세우고.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기둥의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이고 이것을 안쏠림이라고 합니다. 안쏠림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얘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누구랑? 귀소슴이랑 비슷해. 목적이.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기둥의 높이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네가 뭔데 임금님보다 높은 집에서 사냐? 이거지.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지금까지 기둥 얘기했다면 이제 지붕 얘기할 거네요.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그래서 진짜 큰 건물 보면 지붕 저렇게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게 했다. 처마가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어때요?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평면으로 짓는 게 아니라 지붕을 끝을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조로.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시각적.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그렇지 귀소슴과 어우러짐으로써 극대화된다. 가볍게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누구처럼? 귀소슴처럼. 그러니까 여기 끝에 오는 요 기둥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기둥보다 얘가 길지.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건 아니다. 건물의 위치, 크기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는 조금씩 달라져.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여기에 보이죠? 요거 하나하나가 석가래지. 그것을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지붕에 붙어 있는 부분은 길고 아래로 지상 쪽으로 내려올수록 끝이 좀 뾰족해.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게 했는데 이것을 훌치기라고 합니다. 훌치기도 역시 어때요? 너무 크고 무겁게 보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끝부분이 크고 무섭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훌치기.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함으로써 일단 지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해.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와 있는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처마는 어느 부분이에요? 기둥 바깥쪽 부분이니까 기둥 바깥쪽 부분이니까 여기가 다 처마야. 기둥 바깥으로 이렇게 옆에 그림을 제가 또 되도 않게 그리면
기둥이 요렇게 있으면 지붕 바깥에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처마야. 처마. 이렇게 처마는 밑에서 받치는 기둥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러한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 보면서 공포 찾을 수 있어요? 얘가 공포지. 요거 얘가 공포야. 근데 공포를 봤더니 어때? 기둥 위에 있는 공포도 있고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도 있지. 기둥 사이에 배열된 어디가 있어? 기둥 위에만 배열한 걸 주심포식, 기둥 사이에도 배열한 것을 다포식이라고 합니다. 둘이 네모쳐놨어. 옆에 3번.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색깔 있는 펜이 있다면 구분하면 너무 좋지. 주심포식, 그 다음 다대포식. 주심포식, 기둥 위에만 배열하면 주심포식. 그 다음 기둥 사이에 배열하면 다포식.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물로는 각각 봉정사 극랑전과 경복궁 근정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겠지.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가 있어? 얘 이름이 주상포. 그 다음에 얘 사이에 있어. 간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주상포라고 하고 기둥 사이에 녹인 공포를 간포라고 하는데 두 개의 모양은 같다.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 간결한 느낌을 주고 다포식은 공포가 많아서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다포식은 주심포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든 기둥은 이에 비해서 높게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은 높아질 수가 있어. 하지만 이 기둥은 나무를 통으로 하나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 길게 만든 긴 나무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어디가 있어?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해서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하므로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해 줍니다. 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네? 왜? 주심포식, 다시포식 둘 다 공포니까 공포의 기능이죠.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높이를 보완하여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웅장한 느낌,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는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밑으로 내어서 보자. 결국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처마를 길게 만듭니다. 지붕이 이렇게 있고 처마가 있다면 공포를 통해서 이게 이만큼 더 길어지는 거지. 즉 안과 밖이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 눈에는 여기도 건물 아니지.
아니지. 건물은 여기까지만 건물이고 여기는 건물 밖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옥의 지붕과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시대에 따라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은 변했고 조선 후기에는 배흘림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은 주심포식 아까 무슨 색이었지? 주황색이었죠. 주심포식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포식이 조선시대에는 다포식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서 3번, 2번, 1번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고요. 4번. 여러분, 4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지. 5번의 보기만 볼게요. 한옥에는 선조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 자연과의 조화. 한옥의 구조나 형태에 이러한 특징이 잘 녹아 있다.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돌 등의 재료 등은 대부분 자연에서 가져온 것인데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나무 가져와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깎지 않아. 그냥 그대로 써. 이렇게. 주춧돌 같은 경우도 어때? 밑에 돌의 모양도 최소한에 다듬어. 경복궁, 덕수궁, 돌담 보면은 돌의 모양이 다 달라. 그대로 쓰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중시하여 한옥을 만들 때 특정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 전체적인 조화와 비례를 우선했다. 한옥을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고 툇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 특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까 안과 밖을 연결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처마가 길어지면 안과 밖이 연결된다 그랬어. 선조들은 한옥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이거 기둥의 높이네.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앞에 지문에 없는 내용이네요. 신경 안 써도 되겠어. 공포를 통해 건물이 수평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렇지. 안과 밖을 이어줍니다. 아우 좋아. 안쏠림은 기둥을 요렇게 이으면 요렇게 바깥일 거로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기울여 세워 놓는 거지. 근데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아? 기껏 해봐야 한 2, 3도 정도만 요렇게 기우는 거야. 기둥 머리 사이와 기둥 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들므로써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 한옥과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건 기둥의 높이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죠.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지붕선을 결정했다.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다. 괜찮아.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지면 공포를 활용해서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었다. 어느 하나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안 돼.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중시했다. 맞지. 기둥을 만들 때 위아래 뒤집지 않고 나무의 원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다. 맞죠? 틀린 거는 2번. 어휘 문제였었으니까 6번 문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3, 2, 1, 4, 6 요 순서대로 저라면 풀 것 같아요.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1번 문제 윗글의 전개 방식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 지붕, 기둥, 공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정감을 줍니다. 보기에 좋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옥이 미적 효과를 얻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 요소 지붕, 기둥, 공포에 대해서 걔네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정답 끝.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고려시대 한옥에 주로 사용된 것은 누구예요? 주심포식. 주심포식과 답포식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물건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주심포식은 봉정사 극랑전, 답포식은 경복궁 근정전. 얘네 확인했죠. 배흘림과 민흘림 중 조선 후기에 더 많이 사용된 건 누가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조선 후기에는 어디가 있어? 후기에는 배흘림 줄어들고 민흘림 썼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어디가 있어? 민흘림이요. 답 찾을 수 있지. 중국 건물의 기둥과 한옥 기둥의 배치 방식의 차이점 없어. 대부분의 한옥이 통형이 아닌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흘림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안정적 느낌. 정답은 4번. 3번 문제는 색깔 칠해 놓은 것만 그냥 구분하셔도 괜찮죠? 3번의 정답은 3번. 답포식에서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찾아서 체크해 놓을까? 얘네 둘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기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 둘의 모양은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3번. 아, 미안.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오답 체크를 하실 때 5, 4, 5, 1 이렇게 써놓으면 좋지. 5, 4, 5, 1번 문단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숙제죠. 뭐가요? 여기 색깔 칠해놓고 이거에 대한 해답 찾아서 요 색깔로 칠해 놓으면 그게 오답 체크지. 오답 체크가 뭐 별거 있나. 뒤로 넘어와서 4번 보러 갈게요. 4번 기역, 니은, 디귿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앞으로 찾으러 가자. 어디에 있던가? 기역은 어디 있네? 기역, 귀소습. 귀소습은 뭐였지?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고. 니은, 조로.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며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훌치기. 끝부분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오케이. 4번의 정답은 어렵지가 않았었죠. 정답 몇 번 할 거예요? 2번. 지붕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이야기. 다음 6번의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어디 있었더라? 두 번째 문단 첫째 나란히 세우면 나란히 세우다. 기둥을 나란히 세우다. 여기에서의 세우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떠한 물체를 수직으로 있게 하다. 요 정도의 뜻이 있겠네. 수직으로 있게 하다. 정답 3번. 양로원을 세웠다. 여기에서 뭘 세워요? 나라나 기관을 생기게 하다. 그는 한 번 세운 고집, 고집을 세웁니다. 주장, 고집 등을 내세우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처져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공로나 업적을 이루다. 나 몰랐는데 요즘 동계 아시안 게임 하고 있더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그치. 나도 어제 알았어. 이렇게. 공로나 업적을 이루다.